코칭 바이블 12장 미지를 개척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라. 기업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치의 보고를 찾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마지막 남은 광대한 가치의 보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보고가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면 기업은 이 보고에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인간의 힘을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좀 더 완벽해지도록 보완함으로써 인간 본성이 가진 힘에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류가 자연이 가진 다른 힘에 대해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왜 이 방법이 소용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본성의 힘은 자연의 힘과 달리 단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오히려 각 사람의 개성과 본성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기업이 이 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각 사람의 본성을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키는 메커니즘을 찾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유한 최고의 메커니즘입니다. 마커스 버킹엄, 코트 커프먼, 먼저 모든 규칙을 파괴하라에서. 창의적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일종의 혁신과 관련됩니다. 다각적 코칭 모델의 범위는 개선적인 코칭에서 시작하여 창의적인 코칭으로 끝나는 스펙트럼 상에 있습니다. 개선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결점을 보충해주고 뒤떨어진 것을 따라가게 해준다면 창의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일상과 친숙한 것을 뛰어넘어 확장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보면 개선적 작업은 안정성 쪽에 위치하며 창의적 작업은 성장성 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창의적은 이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태도이며 마음가짐이고 모든 재능을 총동원하면서도 경험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전제 조건 없이 그것을 맞이하는 능력입니다. 이번 장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창의적이 되게 하는데 코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코칭은 그 자체로 지극히 창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적이라거나 창조적이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코칭은 사람들에게 생산적일 수 있는 능력과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일터에서는 생산적이라는 말이 그저 어떤 일을 조금 더 한다라는 아주 제한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생산적 또는 생산성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질량과 부피, 속도를 언급합니다.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것이 유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반드시 창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직 내의 세상이든 비격식적인 네트워크이든 개념들의 세계든 한 개인의 내면 세계든 말입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현존하는 경험의 조각을 휘저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연결성을 만듭니다. 창의적인 계획과 발명이 늘 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공기부양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는 이미 있던 것이지만 바다 위를 떠가는 탈 것에 대한 발상이 요소들에 더해져 바다를 떠가는데 마찰이 없도록 공기 쿠션을 달게 했습니다. 이미 있는 것들을 취해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낳은 것입니다. 창의성은 기업가 정신으로도 곧장 발현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꼭 비즈니스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직원 9명 중 단 2명만이 관리 업무를 하는 아주 작은 연극부가 있는 어떤 학교가 있었습니다. 늘 재정난에 허덕이자 연극부장은 간식류를 도매로 사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팔아 상당한 이윤을 얻었습니다. 이 돈으로 당장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는데 나중에는 학교에 새 미니버스를 기부할 만큼 이윤이 커졌습니다. 한 사람의 진취적인 생각과 행동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많은 학생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창의적인 영향은 작은 개입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고객 중 항상 바쁜 고위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도 출퇴근 시간을 합친 80분 중 20분을 할애해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결국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해나가 프랑스어부터 독일어, 그리스어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그의 작은 개입이 창조적인 결과를 가져와 그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학습, 보호, 인도, 가르침, 생산과 창조는 모두 창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이런 것들이 심하게 부족할 때 사람들은 공허함이나 욕구불만에 휩싸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창의성이 행위의 작용과 관련된 만큼이나 존재의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근본 문제들을 다루고 나면 고객은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기대하고 탐구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고객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그는 또한 창의성의 체계가 잡히고 생각도 창의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과 다른 사람의 눈에도 더 창의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창의적이 된다는 것에 실제로 무엇이 포함되며 특별히 무엇을 전달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코칭은 숨은 창의성을 발휘할 틈을 준다. 우리가 일과 삶의 다른 국면에서 창의적이 되려면 틈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너무 바빠서 뭔가를 성취할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며 열심히 종종거렸지만 정작 보여줄 것은 거의 없지 않았나요? 아니면 성과가 있긴 했지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즉 진정으로 창의적이 될 수 있는 틈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지만 혁신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호응도 얻었지만 파트너들이 당장 해야 할 일에 매달려 있느라 필요한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홍보를 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보조 인력을 확충할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계속 정신없이 몰아가는 대신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틈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틈을 만들어주는데 코칭만한 것이 없습니다. 코칭을 위해 바쁜 일상에서 잠시 타임아웃 시간을 내는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심호흡을 하고 편안하게 긴장을 풀며 말과 행동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훌륭한 코치는 그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른 시간 틀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큰 관심사로 다룰 여유가 있는 틈을 만듭니다. 이런 경우들이 창의적이 되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것이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이어는 한 국제기관으로부터 젊고 포부가 크지만 성격이 급하고 항상 긴장하며 경쟁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는 간부들의 중압감을 좀 덜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쫓기듯 바쁘게 일하는 대신 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일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틈을 줌으로써 그 기관은 전도 유망한 인재들이 능력과 열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왔습니다. 전체 그룹에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씩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는 목적은 삶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그들을 더욱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면서 기간도 따라서 창의적인 조직이 되었죠. 다르게 생각하기, 새로운 연결성 만들기, 부분이 아닌 전체 보기, 즐거워하기는 창의적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또 특정 질문이 이를 더욱 창의적인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으며,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도 좋습니다. 때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 창의적이 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화상에서 바라본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더 창의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현명한 위탁자는 언제 바쁜 직원이 책상에서 벗어나 시간을 갖게 할지를 압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능력 있는 직원을 코칭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하며 코칭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바빠 보여야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틈이 없어요. 창밖을 내다볼 정도로 여유가 있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코칭을 위탁한 인사부 직원의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일로 직원들의 코칭을 의뢰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에게 틈을 줄 수만 있다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과 그의 재능이 잘 일치될 수 있을 겁니다. 코칭은 그가 새로운 연결성을 만들도록 반성적이며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마음 상태를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갖고 마음껏 탐구하고 실험하며 심지어 실수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훨씬 더 일에 집중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코칭이라는 경험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사람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그는 회사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창의적인 인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창의적 개입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변화시킨다. 우리 고객이던 한 사업가는 18kg을 빼야 하는 비만이었습니다. 그는 살을 빼야 할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운동할 시간을 낼 의향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식사를 하고 얼른 침대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코칭 시간은 그가 스스로 해결책을 궁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덜 먹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접시 대신에 오목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적게 먹고도 똑같이 배부른 느낌이 들긴 하던데. 잠깐 말을 멈추더니 그는 자신의 말에서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 고객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부분관리법을 창안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는 적게 먹으니까 기분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도 더 나는 것 같았습니다. 힘이 생기니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쉬우면서도 통합적인 자기만의 체중 감량 계획을 짰습니다. 서서히 살이 빠졌고 빠진 몸무게를 잘 유지했습니다. 결국 그는 삶에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를 새로이 인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영혼에 대한 탐구도 가능하게 했으며 마침내 직업상의 변화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는 너무 오래 일을 하지도 식사를 늦게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크기 전에 좀 더 충분히 놀아주고 싶습니다. 이런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어디에 문제 또는 문제의 해결책이 놓여 있는 것 같은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 중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인가? 지금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사람이 압박감을 느끼면 관심이 온통 눈앞의 일에만 쏠리고 그나마 그것을 다루는데도 여유가 없어
근원적인 문제는 아예 보지 못하게 됩니다. 코칭은 자신에게 더 큰 질문들을 하여 당면한 문제를 큰 맥락과 넓은 시간틀 안에 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가치관 또는 열망과 일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풀어나가고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할지를 결정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바로 코앞에 닥친 일이나 다른 사람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가치관과 일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과 더 조화를 이루게 되고 에너지가 더욱 자유롭게 온전히 우리가 하는 일에 흘러들게 됨을 뜻합니다. 이런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간틀을 확장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늦출 수 있다면 현 상황에 대해 나는 어떤 점에 더 주목하게 될까? 과거의 신념, 현재의 행동, 그리고 미래의 열망을 재평가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닥친 일에 얽매여 있다 보면 그 문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코칭은 시간에 대해 더 유연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을 줄까 아니면 방해가 될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틀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삶의 다른 영역들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삶의 다른 장소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하기를 바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내가 가장 동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이라면 지금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까? 한층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정작 일과를 마치고 나서는 도대체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던 날이 있었나요? 우리는 활동적이면서도 전혀 생산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과 생산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코칭은 처음에 사람들에게 활동과 생산성을 구별하도록 하여 단지 분주하기만 한 활동을 줄이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이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면 할애할수록 그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만족도와 가치도 높아지며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생산적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행동과 더 큰 범위 환경 사이를 조율하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신념 및 가치관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더 큰 목표, 초정체성과의 조화시켜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과 기술, 능력을 이용하고 확장시킵니다. 우리의 활동으로 얻는 것은 그렇듯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는 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수행을 평가할 때 그 향상된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코칭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코칭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팀워크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창의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당신과 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진짜 조직에서 한 팀인 사람들이지만 많은 사람이 외부에 있는 가상의 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만 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회적 네트워크도 팀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팀이란 물론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일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하고 그들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작은 노력으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창의적인 자극은 뇌에서 일어나는 연결성을 반영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좋은 팀은 개인이 따로따로 성취하는 것의 합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이런 틀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에는 누가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서로 잘 협력하고 있는가? 나는 팀 플레이어가 됨으로써 무엇을 투입하고 무엇을 얻으며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팀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팀을 이루어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가? 우리 팀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는 어려울 때 팀원 중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 팀은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는가? 일을 하는데 정해진 절차가 있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처리하는가? 우리 팀은 서로를 칭찬하고 지원하는데 관대한가? 아니면 경쟁적이고 인색한가? 구소련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일부 조직은 이런 연결성을 막아 종국에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는 한 개인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자기 통제나 비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는 개인적 정체나 무미건조함으로 귀결됩니다. 흥미롭게도 개인적 혹은 조직적 팀 안에 있는 무질서한 충동이 팀워크를 향상시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로 밝혀집니다. 코칭은 이처럼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작업 방식을 탐구할 틈과 다양한 성격과 소질을 가진 뛰어난 팀을 구축할 전략을 제공합니다. 창의적 인간으로 이끄는 코칭 실전 요령. 코칭은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코칭은 개인의 스타일과 필요에 맞춥니다. 이미 만들어진 훈련 방식보다는 맞춤식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창의적 인간으로 이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이해 방식과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어떤 때는 좀 더 구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기도 하며 거기에서 코치와 고객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축 재료로 고객이 이전에 지은 것과는 놀랄 만큼 다른 새로운 구조물을 디자인합니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에 영감을 주었던 것은 조개 덤이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월드와이드 앱 초기 개발자들처럼 빈 공간으로 시작하여 전혀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고객을 창의적 인간으로 이끄는 코칭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객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익숙하게 느끼는 것을 초월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한다. 창조적 접근법은 호기심과 연구, 그리고 즐거운 태도에 기초합니다. 이는 상상력이 넘치면서도 안전한 탐구를 도와줍니다. 코치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고객은 무엇 일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본래의 가정과 근원적인 가정을 알게 되면 어디서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실험과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더 나아가 우리의 능력이 창의적인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으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떤 가정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일까? 나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충고를 하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현실적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고객이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을 찾아 모든 마음을 쏟아 일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몸에서든 조직에서든 더 이상 생각 없이 불만스러운 환경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고객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책상을 자기에게 맞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방에서 혼자 일하기보다는 동료들과 어울려 일하십시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처리하게 하는 자극과 지원이 있는 더 넓은 기반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십시오. 배우자, 가족, 친구에게 더 단호하게 대하십시오. 또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적, 업무적 환경을 찾아 나서십시오. 급여도 좋고 그럭저럭 괜찮다는 이유로 현재 직업을 계속하기보다는 이 직업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 또는 정체성 수준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질문하기 시작하십시오.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그렇게 잘 어울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잘 어울린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일을 계속하는데 다른 느낌을 주나요?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인식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다면 그에 더 걸맞는 직업을 즐겁게 찾을 수 있을까요? 고객이 자신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현재 속해 있는 네트워크나 더 큰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코칭은 이런 능력을 개발시켜 총체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고려하게 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 자아 정체성과 잘 어울리는가?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른 논리적 단계들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